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요 토픽2 한 번에 통과하기 모의고사 부분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토픽2는요 듣기, 쓰기, 읽기 이 순서대로 진행하는데요. 자, 우리 수업도 듣기, 쓰기, 읽기 이 순서대로 진행하니까 듣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승화씨, 송편 빚기 전에 손 씻었어요? 아니요. 아침에 씻고 그 이후로는 안 씻었어요. 더러워 보이지 않는데 괜찮지 않을까요? 음식을 만들기 전에는 손을 꼭 씻어야 해요. 손에는 보이지 않는 세균이 많아요 라고 했는데요. 이 여자가 손 씻었어요? 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손을 씻어야 돼요. 이렇게 지적,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 이렇게 문제를 말하고 있고 남자가 괜찮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는 것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첫 번째 문제는요. 그림을 보고 상황을 맞추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이 글을 읽고 알맞는 그래프를 찾는 문제인데요. 이런 그래프, 이런 표가 있는데 이 그래프 중에 이 내용과 맞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자, 먼저 듣기부터 해볼게요. 직장인 여러분, 점심 드시는데 얼마를 쓰십니까?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 직장인들이 지출하는 평균 점심값은 6,500원이라고 합니다. 직장인들의 5년 동안 평균 점심값을 살펴보면 2009년 5,200원, 2010년 5,400원, 2011년 5,600원, 2012년 6,000원, 2013년 6,200원으로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년 전인 2009년과 비교하여 무려 25%가 올랐다고 합니다. 갈수록 비용이 늘어 부담스러우실 텐데 집에서 준비한 건강한 도시락으로 점심 식사를 해결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요. 점심 드시는데 얼마를 쓰십니까? 이렇게 점심값, 가격, 얼마예요? 가격을 물어보는 거죠. 값은 가격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에서는 직장인이 얼마를 쓰고 있습니까? 를 묻는 겁니다. 여기에 혹시 남자, 여자 이런 것들이 나왔나요? 아니요. 여기에는 남자, 여자는 나오지 않았죠. 자, 그리고요. 5년 동안의 평균 점심값 가격을 이야기했고요.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이렇게 매년 상승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상승은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한 번 더 나왔는데요. 갈수록 비용이 늘었다. 이것도 역시 계속 상승하다라는 의미죠. 자, 이제 그래프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요. 남녀 연도별 점심값이라고 했는데 아까 얘기했죠. 남자, 여자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점심시간이나 선호 메뉴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뭐가 나왔습니까? 가격이 나왔죠. 값이 나왔습니다. 얼마를 씁니까? 얼마를 쓰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연도별 점심값 변화, 가격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요. 매년 상승하다, 갈수록 오르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은 다음을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 자, 이렇게 여자, 남자, 여자 이렇게 진행이 되는 대화인데요. 여자, 남자 다음에 여자가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말로 알맞은 말을 찾는 겁니다. 자, 여기 8번이 아니라 4번입니다. 자, 봅시다. 이 콘서트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내가 표 사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예매 시작 전날 밤부터 컴퓨터 켜놓고 기다렸어.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여자는 이 콘서트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표를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자가요. 이 표를 사기 위해서, 이 표를 구하기 위해서, 이 표를 예매하기 위해서 아주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구했어요. 샀어요.
했어요. 그러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자, 그래서 콘서트라는 말이 나는데요. 콘서트, 연극, 그 다음에 뮤지컬, 오페라까지. 자, 이런 여러 가지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 바로 공연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공연을 볼 때 티켓, 표가 필요한 거죠. 자, 여기서 찾아보면요. 고마워, 덕분에 이런 공연도 보내. 이렇게 고마움을 표시하면 되겠죠.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듣고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 어떤 행동을 합니까? 어떤 액션을 취합니까? 이렇게 행동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기말 시험인데 공부 잘하고 있어? 나 집에서 공부하는데 우리 옆집 남자가 너무 시끄러워서 공부에 방해돼.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끄럽게 노래를 부르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조용히 해달라고 하면 좋을 텐데. 일단 학교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는 건 어때? 학생증을 잃어버려서 못 갔는데 학과 사무실 가서 재발급 받아야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여자가요. 집에서 공부합니다. 집에서 공부하는데 너무 시끄러워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그런데 남자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도서관에서 공부하세요 라고 했죠. 그럼 도서관에 갑니까? 아니요. 학생증이 없어요. 학생증이 없으니까 학생증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학생증을 만들기 위해서 어디에 갑니까? 여기요. 학과 사무실에 가요. 자, 그러니까 여자가 무슨 행동을 할 거예요? 학과 사무실에 가요. 학생증을 발급받아요. 재발급받아요. 그리고 도서관에 가요. 제일 먼저 가장 처음 하는 행동은 뭡니까? 학과 사무실에 가다. 3번이 답이 되겠죠. 만약에 순서대로 정리한다면 1번 학과 사무실에 간다. 2번 재발급을 받는다. 3번 도서관에 간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니까요. 가장 먼저 할 행동, 이어서 할 행동은 3번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일주일 동안 고궁을 야간에 개방한대. 사진 보니까 진짜 아름답던데 우리도 가볼까? 나도 사진 본 적 있어. 그런데 언제든지 가면 바로 들어갈 수 있어? 하루에 1,700명만 관람할 수 있대. 입장권은 인터넷으로 미리 예매해도 되고 그날 현장에서 사도 된대. 그래? 3,000원이라던데 한 명이 표 2장까지만 살 수 있다니까 우리 둘만 가자. 내가 오늘 인터넷으로 예매해 둘게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날 현장에서 사도 된대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인터넷도 괜찮아요. 현장에서 사도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현장은 무슨 뜻입니까? 현장은요. 그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 아니라 고궁 그 자리, 그 위치, 그 장소를요. 현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도 괜찮아요. 고궁에서 사도 괜찮아요. 이런 뜻이 되겠고요. 자, 여기 보면 한 명이 표 2장까지만 살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자, 기억해 두시고요. 자, 고궁은 밤에는 입장할 수 없다. 자, 여기에 야간에 개방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야간의 반대는 주간입니다. 주간이라는 것은 낮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야간이라는 것은 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밤에 입장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입니다. 개방합니다. 오픈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틀렸네요. 고궁에 입장할 수 있는 인원은 제한되어 있다. 맞습니까? 제한되어 있다. 영어로 얘기하면 리미트가 되겠는데요. 여기 보세요. 1,700명만 관람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네, 맞네요. 제한되어 있습니다. 1,700명이요. 고궁의 입장권은 인터넷으로 예매할 수 있지만 인터넷으로만 예매할 수 있습니까? only? 아니죠. 현장에서 사도 됩니다. 현장도 괜찮아요. 자, 고궁의 입장권은 1인당 4장이 아니라 2장까지라고 그랬죠. 틀렸네요. 그래서 정답은요. 2번이 되겠습니다. 남자의 중심 생각을 골라봅시다.
자, 남자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요. 진짜 하고 싶은 말, 진짜 중요한 말이 무엇입니까? 자, 이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대학 졸업반이 되면서 취업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커졌어요.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다른 친구들처럼 휴학하고 어학연수나 갈까 해요. 요즘 대학생들은 친구들이 모두 하니까 어학연수 가고 봉사활동하고 인턴십에 지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력서에 한 줄 더 넣기 위한 활동들은 정작 취업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기업에서는 목적 없이 스펙만 쌓은 사람들을 선호하지 않거든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잘 생각해 본 후에 그 일을 하는 데에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친구들이 모두 하는 것조차 안 하면 더욱 뒤처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남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요. 남자의 이야기가 중요하겠죠. 자, 여자가요. 저 유학 갈래요? 어학연수 갈래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 요즘 사람들은요. 어학연수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인턴십 지원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목표가 있습니다. 이 목표로 가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 하나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먼저 세우고요. 계획을 세워서 이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요. 중요해 보여요. 하지만 필요 없어요. 내가 진짜 해야 할 일들을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잘 생각해 보세요. 목표를 세우세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데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활동들,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골라봅시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목표를 세우고 그에 관련된 관계가 있는 활동을 하는 것,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것이 취업에 유리하다,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기서는요. 23번과 24번 모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청이죠. 제가 지난주에 이사를 와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전입신고는 정부 민원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해도 할 수 있습니다. 아, 이사한 지 2주 안에 하셔야 합니다. 2주 안에라고 얘기했고요. 인터넷으로 해야겠네요. 뭐가 필요하죠? 인터넷으로 신고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한가요? 지금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증서가 없으시면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이사한 곳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방문하실 때는 주민등록증을 꼭 가지고 가세요. 자, 여기 보면요. 인증서,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할 수 없어요. 인터넷으로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할 수 없다라는 뜻이죠. impossible. 그래서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런데 전입신고 기간 안에 못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네, 돈을 내야 돼요. 과태료가 부과되다라는 것은요. 벌금,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기간 안에 하셔야 됩니다. 이 기간은 얼마예요? 2주 안에 해야 한다. 2주 안에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봅시다. 남자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고르십시오. 무엇하고 있습니까? 일단 전입신고를 하고 있죠. 전입신고를 하면 어떤 순서,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을요. 절차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는요.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의하다라는 말은 자주 나와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의하다라는 것은 물어보다, 물어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의하다, 물어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일단 정답은 1번이고요. 전입신고서의 기입 항목을 수정하고 있다. 이 수정이라는 말은요. 고치다, 바꾸다 이런 뜻입니다. 수정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사한 곳의 주민센터 위치를 확인하고 있다. 점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영어로 얘기하면 체크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공인인증서 발급 시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고 있다. 물어보다. 꼭 기억하세요. 물어보다. 자,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들은 내용과 같은 것, 맞는 것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전입신고는 이사한 지 1주 안에 해야 한다. 자, 기간 내에 해야 되는데요. 1주가 아니라 2주 안에죠. 자, 14일 이내에 이런 말도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생활할 때 편리할 겁니다. 2주 안에 14일 이내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아니요. 이런 말은 나오지 않고요. 그냥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남자는 직접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해야 됩니까? 네,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인터넷으로 할 수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민센터에 가야 됩니다. 주민센터 방문이 있습니다. 어때요? 인터넷으로도 오케이. 그 다음에 주민센터에 가는 것도 오케이. 둘 다 되잖아요. 그런데요. 남자는 직접 주민센터에 가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자, 인터넷으로 하려면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할 수 없어요. 남자는 주민센터에 가야 합니다. 왜요? 공인인증서, 인증서가 없거든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죠. 자, 4번도 확인해 봅시다.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 아니요.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정확한 문장으로 바꾸려면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29, 30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영화 삽입곡인 사랑이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인기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자, 여기에서는 비결, 그러니까 원인 또는 이유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영화 삽입곡은 음악을 통해 이야기를 잘 전달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영화 삽입곡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기 위해서 영어를 써볼게요.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을 영화 삽입곡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OST, 영화 삽입곡은 음악을 통해 이야기를 잘 전달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음악 때문에 영화의 흐름이 끊긴다면 아무리 훌륭한 음악성을 가진 노래라도 좋은 영화 삽입곡이라고는 할 수 없죠. 그래서 감독님과 영화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시나리오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영화의 주인공이 된 기분으로 영화 속 주인공의 감정을 읽어내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만든 노래를 가수가 잘 표현해 주었고요. 사실은 가수가 녹음하기 전에 실제로 이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감정이 잘 표현된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이거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자,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남자는 누구예요? 영화를 만드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자, 영화 감독과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뭐 한 거예요? 노래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래를 만드는 사람, 여기 어디 있습니까? 영화 음악을, 그러니까 OST, 삽입곡이라고도 얘기했죠. 삽입곡을 만든 사람, 노래를 만들다라는 것은요. 작곡했다라고 얘기했네요. 노래를 만드는 사람, 작곡하는 사람이 되겠네요. 4번이 되겠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몇 개만 이야기해 봅시다. 자, 여기서 보면 가수가 녹음하기 전에 실제로 이별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헤어지다. 그래서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죠. 개인적인 에피소드,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어땠어요? 그래서 좋았어요. 더 감정이 잘 표현됐습니다. 헤어지면, 이별하면 슬퍼요. 그 슬픈 감정이 노래에 들어가서 더 좋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봅시다.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골라봅시다.
시나리오를 읽어보지 못한 상태로 작업을 했다? 큰일 나죠.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시나리오를 여러 번 읽어봤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요. 시나리오도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repeat, repeat, repeat 여러 번 읽으면서 영화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그렇게 감정을 잡았다라는 거죠. 맞죠? 가수의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어떤 사정이 있었습니까? 이별했어요. 여자친구, 남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자, 그런 사정,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녹음에 지장이 있었다. 지장이라는 게 뭡니까? 방해가 되었다. 안 좋은 쪽으로 작용했다라는 건데 맞아요? 아니요. 도움이 되었죠. 그래서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좋은 영화 삽입곡은 영화 내용을 단절시켜서는 안 된다. 네, 흐름을 끊어서는 안 된다. 자, 단절시키다라는 것은요. 끊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끊으면 안 돼요. 맞죠? 어디에 나와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음악 때문에 영화의 흐름이 끊긴다면 끊기다라는 것은 단절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영화의 성공 요인은 관객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다. 잘 전달하는 거 맞죠? 그런데요. 우리가 방금 들은 부분에는요. 이런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9, 40번을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 발표에 대해 찬반 논란이 뜨거운데요. 이 정책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심야학원 영업 금지 정책이 사교육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이러한 정부의 정책 발표에 대해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앞에는 뭐가 있을까요? 정부 정책이 발표되었죠. 정부가 어떤 정책을 발표했습니까? 심야학원 영업 금지 정책을 발표했네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앞에 나와 있겠죠. 학원의 심야 영업을 금지하면 오히려 불법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피스텔과 같은 알려지지 않은 장소에서 밤에 몰래 수업한다는 것을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볼게요. 이렇게 몰래 진행되는 수업을 어떻게 단속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단속을 피해서 수업을 하다 보면 사교육비만 높아져서 학부모들의 부담만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사교육 문제의 원인은 부실한 공교육과 과열된 입시 경쟁이라고 봅니다. 자, 이 부실하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부실한, 부족한, 모자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근본적인 원인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 대화 전에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정부의 정책 발표가 있었는데요. 어떤 정책입니까? 심야학원 영업 금지 정책을 발표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요. 여기 보면 학원 심야 영업 금지 정책 발표 이런 내용이 나오면 되겠죠. 자, 들은 내용과 같은 것 맞는 것을 살펴봅시다. 정부의 사회 정책은 사교육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네, 학부모의 부담을 늘릴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교육비만 높아져서 학부모들의 부담만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맞네요. 새로 발표한 정부 정책에 찬성하는 사람은 없다. 찬성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어요. 뭐라고 했으면 찬성하는 사람들은 사교육을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없다는 아니죠. 자, 사교육 문제의 원인은 공교육과 관련 지을 수 없다, 관련이 없다라고 했습니까? 아까 부족한, 모자란으로요. 부실한이라는 말을 썼어요. 부실한 공교육 때문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부실한 공교육과 관련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아니죠. 정부는 학원의 불법 행위를 강도 높게 단속할 것이다. 단속할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이 잠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숙면을 위한 고민도 하지 않고요. 자, 여기서 잠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 잠을요, 수면이라고 얘기합니다. 수면은 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숙면, 여기에 나오는 숙면은 뭡니까? 잘 자다, 잠을 자는데요. 아주 깊이 푹 편안하게 자는 것을요, 숙면이라고 얘기합니다. 건강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자, 여기 보니까요, 잠에 대해서 신경 쓴다, 숙면을 위해 고민한다, 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바로 캐치해야 됩니다. 당장 해야 할 일이 눈앞에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은 우선 잠을 줄이죠. 하지만 잠은 낮 동안 활발한 활동을 하느라 피곤한 뇌를 잠시 쉬게 함으로써 내일을 준비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뇌를 쉬게 하는 것이 잠을 자는 거고, 그것은 아주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시고요. 따라서 우리는 숙면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숙면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숙면을 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첫째, 운동이 중요합니다. 낮에 햇볕 아래에서 운동을 하면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잘 분비된다고 합니다. 또 저녁에는 산책과 같이 가벼운 움직임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침 전에 격렬한 활동을 하는 것은 오히려 잠을 방해합니다. 자,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낮에 운동하는 것이 좋고 밤에는 가벼운 운동, 산책 정도가 좋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둘째, 알코올인데요. 술이 수면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술을 마시면 일시적으로 잠이 올 수는 있지만 깊은 잠을 잘 수 없고 아침에 일어날 때에도 개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술 마시면 잠을 잘 잘 수 있어요? 이런 말은 아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죠. 마지막으로는, 그러니까 세 번째, 침실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커튼으로 외부의 불빛을 잘 차단하여 침실을 깜깜하게 아주 어둡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어둡게 만들어야 하고요. 침대는 자는 곳이라는 것을 몸에 인식시켜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독서나 텔레비전 시청은 소파에서 하고 침대에서는 잠만 자는 것입니다. 그럼 침대에 누웠을 때 바로 잠이 들 수 있습니다. 잘 자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적게 받아 몸의 피로감이 훨씬 덜합니다. 숙면은 건강을 위한 첫걸음인 셈입니다. 숙면은 건강에 아주 중요합니다.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들은 내용과 같은 것, 맞는 것부터 찾아볼게요. 뇌가 휴식을 해야 다음날 활기차게 보낼 수 있다. 여기 있네요. 뇌를 쉬게 함으로써 내일을 준비하게 한다. 정확하게 나와 있네요. 맞죠? 자기 전에 침대에서 책을 읽는 것은 숙면에 도움이 된다? 아니요. 도움이 안 된다 라고 얘기했죠. 틀렸어요. 자기 전에 운동을 하면 숙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이 분비된다? 아니요. 자기 전이 아니라 낮에 운동을 하면입니다. 침실은 너무 어두운 것보다 빛이 약간 들어오는 것이 좋다? 아니요. 아주 어두운 것이 좋습니다. 깜깜한 것이 좋다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자,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남자의 태도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글을 쓰는 자세, 분위기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자, 여기 살펴봅시다. 남자는요, 잠을 잘 자야 돼요. 숙면을 취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첫째, 둘째, 마지막 이렇게 하나 자세히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여기 보면요. 태도를 얘기하자면 어떤 사람입니까? 숙면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둘째, 셋째, 첫째, 둘째, 마지막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요. 이렇게 모의고사 1회 듣기 부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쓰기 부분 51번부터 54번까지의 쓰기 문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